드디어 지옥 같던 여름 무더위가 가고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는데 영상도 시원하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공개 예정인 한국 영화들을 모아봤는데 진짜 미친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이번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첫 바다는 바로 국내 최초의 거대 로봇 영화 왕을 찾아서입니다. 로봇 태권브이 이후 국내 최초로 거대 로봇이 나오는 영화인데 트랜스포머나 퍼시픽 림 같은 영화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작품들만큼은 아니지만 로봇 CG 상태가 꽤나 괜찮은데요. 일단 영화는 1980년대 DMZ 비무장지대에 로봇이 불시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로봇 하나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만한 로봇 하나 들었어요. 한 번만 이따위로 장난 전화 걸면은 요즘 열리라는 구교환이 주연을 맡았는데 역시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가 나오는데 Amazing. This is not something from Earth. 잘 보면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 로봇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할리우드 배우 에릭 로버츠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크나이트에도 나온 유명 배우인데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구교환은 로봇과 친해지며 이름까지 붙여주는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철이야. There's a place called Punchbowl in South Korea. 지극히 한국적인 이름이었죠. 그리고 철이 때문에 한국 군인들이 파견되는 것 같은데 DMZ답게 구교환이 북한군한테 포위된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교환을 구하러 철이가 등장합니다. 약간 로봇 액션물보다는 로봇 가죽 서사물 느낌인데 재밌는 건 원신영 감독이 과거의 태권브이를 실사화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태권브이를 모티브로 했을 것 같긴 한데 왕을 찾아서는 올해 안으로 개봉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다음은 무려 서울의 봄 후속작 YS 프로젝트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은 영화 암흑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천만을 찍어버렸는데 그 덕분인지 곧바로 후속작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황정민의 전두광을 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이죠. 가제인 YS 프로젝트는 서울의 봄 이후의 시점을 다룹니다. 전두환을 이은 하나회 출신 노태우 정권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개봉하면 천만 각인 게 김영삼이 하나회 출신들을 숙청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회 출신 군부 세력들을 뿌리 뽑기 시작했는데 하나회 출신은 전부 승진해서도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인 1994년 4월에 하나회 해체 작업이 완수됐다고 발표하게 되죠. 단 1년 만에 기득권 세력을 초고속으로 뿌리 뽑은 게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김영삼과 전두환은 원수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김영삼은 1995년 전두환을 기소하고 반란 수괴죄와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김영삼은 민주투사였고 심지어 가택연금을 당한 김영삼은 수년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온 전적이 있죠.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빼지는 못해. 따라서 김영삼이 정권을 잡자마자 피해 복수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김영삼을 누가 연기하게 될지 모르지만 황정민이 다시 나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만 각인 스토리죠. 한편 이 둘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다시 만났었는데 이때도 김영삼은 면전에서 디스를 시전했었습니다. 한국안이는 왜 불렀노? 대통령도 아니데이. 죽어도 국립묘지도 못 간다. 서울의 봄 개봉 당시 혈압 챌린지까지 나올 정도로 결말이 많은 관객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 후속작에서 정우성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 실현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인마 사살! 쏴버리라고! 현재 서울의 봄 각본가 홍인표 작가가 집필 중이라고 하고 전작이 1000만을 찍은 걸로 봐서 개봉일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황정민의 천만 후보작 베테랑2입니다. 황정민은 전두광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돌아오는 건데 범죄도시를 잇는 가장 강력한 천만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베테랑도 범죄도시처럼 빌런이 중요한 영화인데 이번엔 연쇄살인범 해치라는 인물이 메인 빌런이라는 썰이 돌고 있죠. 그런데 의아한 게 아직까지도 빌런을 맡은 배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정혜인이 빌런이라고 했다가 예고편에서 부하경찰로 나오면서 오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고 경찰 된 건데요. 그런데 이미 칸 영화제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도 빌런 역으로 보이는 배우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팀 등장씬을 보면 정혜인이 빠져있죠. 또한 칸 영화제 노스포 후기에 따르면 정혜인이 다크호스다, 가끔씩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황정민과 정혜인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혜인이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빌런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고편에서 정혜인은 미친놈처럼 범죄자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너 그러다 실수한다.
살인은 살인이야. 범죄도시가 점점 개그로 변하면서 호불호가 갈린 걸 참고했는지 류승환 감독은 이번 2편이 훨씬 어두운 분위기일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요즘은 예고편과 캐스팅만 보고 기대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라 오히려 감독과 제작진을 보고 볼지 말지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테랑2는 1편에 이어 믿고 보는 류승환 감독이라 일단 개봉하면 보러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석이 형 특별 출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만약 저처럼 기다리신다면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마동석이 특별 출연 안 해도 그나마 괜찮은 게 올해 또 다른 마동석 유니버스 영화가 개봉 예정입니다. 바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인데요. 현재는 스틸컷만 공개된 상황인데 그냥 범죄도시죠.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나쁜 놈들을 잡는 게 아니라 악마들을 잡는 퇴마사로 나올 예정입니다. 상대가 악마라고 해도 맨주먹으로 사냥하는 건 똑같다고 하는데 부산행 이후 장르물에 나오는 마동석은 처음이라 꽤나 기대가 되죠.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는 올해 말 개봉 예정입니다. 야, 다 살아있냐? 다음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호평을 받고 있는 보통의 가족입니다. 일단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연 캐스팅 조합이라는 것부터 신선한데 로튼토마토 100%에 이미 국제영화제 다수 초청과 수상까지 명작 딱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스토리는 형제인 설경구와 장동건의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CCTV에 찍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의견 좀 들으려고요. 재판까지 가는 상황은 없었으면 해. 나 의사야. 형은 죄책감도 없어? 아니래. 너 아니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덮고 가면 그게 애를 위한 거야? 식탁에 앉은 김희애를 보니 부부의 세계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보면 변호사인 설경구는 이 일을 덮으라고 하는 것 같고 의사인 장동건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김희애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나한테 애들이 다 그렇지 순진하고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설경구의 여자로 보이는 수연은 잘 모르겠지만 김희애의 반응으로 봐서 아내는 아닌 것 같죠. 지금 가족회의 하는데 왜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아무튼 제작비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스토리와 연기력만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걸 보면 간만에 제대로 된 영화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의 가족은 오는 10월 개봉 예정입니다.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니? 다음은 범죄도시와 베테랑을 잇는 흥행 시리즈물 후보 극한직업 2입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갈비인가. 극한직업은 코미디 영화 중 유일하게 1000만을 넘은 영화일 뿐만 아니라 관객 수로만 보면 역대 2위로 1600만 명을 기록한 역대급 흥행작입니다. 아직도 극한직업 짤과 명대사는 잊혀지지 않고 재생산되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 극한직업 개봉 5주년을 맞아 배우들과 감독이 만났다고 하는데 다들 후속작을 찍고 싶다고 이병헌 감독에게 세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극한직업의 판권은 미국에 팔렸고 리메이크 버전이 나온 다음에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리메이크 버전은 케빈 하트가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류승룡 역할을 어떻게 살릴지 기대가 되긴 하죠. 아메리칸 스타일. 아무튼 판권을 사가고 개봉을 안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극한직업 2의 개봉은 일단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꾸물거리지 말자. 그래도 아쉽지 않은 게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뽑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하얼빈입니다. 일단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안중근 영화로 무려 현빈이 주인공입니다. 안중근.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 우두머리 죽여 없애자고. 이미 뮤지컬 원작 영화 영웅이 있긴 하지만 뮤지컬 요소 없는 시대극은 처음이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현빈이 얼음강 위를 건너는 미장센 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가는 모습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스팅 또한 미쳤는데 조우진, 박정민, 전여빈, 유재명, 이동욱까지 출연합니다. 여기에 정우성까지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 다른 유명한 독립투사일 것 같은 느낌이죠. 영화의 내용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까지의 과정을 다룰 것 같은데요. 제작비가 국내 탑급인 무려 300억입니다. 실제로 몽골과 동유럽 로켓 촬영으로 당시 러시아와 만주 느낌을 제대로 살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걸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맡아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얼빈은 올해 12월 18일 개봉 예정입니다. 아직 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왔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나홍진 감독의 차기작 호프가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일단 최근 나홍진이 직접 공개한 스틸컷만 봐도 조인성 분위기가 지리는데요.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젊은 사냥꾼으로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지리긴 이른 게 다른 출연진들을 보면 시골 경찰역의 황정민, 그리고 엑스맨 매그니토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옵니다. 간장게장에 소주 한잔 때리는 패스벤더 사진이 공개됐는데 호프 촬영 때문에 내한한 것이죠. 그 외에도 엑스마키나의 알리시아 비칸데르와 요즘 뜨고 있는 이스케이프룸의 테일러 러셀까지 국내의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작품인데 여기도 정우성이 특별 출연합니다. 우성이 형 인맥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제작비가 국내 영화 최대인 외계인의 33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죠. 호프는 외계인의 존재가 고립된 항구마을 호프항에서 발견되며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스벤더와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영화 역시 곡성처럼 잔인함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오면 바로 천만 각이죠. 총 3부작까지 생각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만큼 빨리 공개일이 확정되면 좋겠고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에 개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헤어질 결심을 잇는 박찬욱표 12번째 장편 영화인데 무려 이병헌 주연입니다. 이 둘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합을 맞춘 이력이 있는데 각자 분야에서 정상을 찍은 둘이 지금 만나면 어떤 미친 작품이 탄생할지 가늠조차 안 가죠. 여기에 추가 캐스팅만 봐도 지리는데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유연석 그리고 차승원까지 다 주연급으로 도배된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회사에서 잘리고 나락간 이병헌이 2년간 실직 상태에 놓이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경쟁자로 보이는 구직자들을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이병헌은 이미 싱글라이더에서 돈 다 날리고 나락간 금융업계 임무를 연기하기도 했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새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어서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이병헌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폭군으로 요즘 연기에 물오른 차승원은 이병헌의 경쟁 구직자 중 한 명으로 타겟이 될 것으로 보여서 기대가 되는데 추가로 SNL의 윤가희가 캐스팅됐습니다. 약간 헤어질 결심의 김신영 같이 박찬욱이 특별히 캐스팅한 것 같은데요. 제2의 김신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8월 17일부터 촬영에 들어갔고 내년 중에 개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을 맡은 넷플릭스 영화 전란입니다. 외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에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박정민과 그의 몸종 강동원이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약간 역할 배정이 바뀐 것 같은 아무튼 박정민은 선조의 최측근 무관이 되고 강동원은 노예 신분을 갈아엎기 위해 의병이 되어 둘이 적으로 만나는 건데 여기서 선조가 또 차승원입니다. 실제로 선조는 외란으로 백성들이 궁핍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게 되며 결국 의병이 들고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의병에 강동원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성이 형이 특별 출연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술자리마다 특별 출연 약속하는 게 주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개인적으로 지옥이랑 오징어게임2보다 기대하고 있는 전란은 오는 10월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병헌 영화 승부가 아직도 개봉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아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개봉이 밀린 영화인데 어느 배급사라도 총대 메고 개봉해줬으면 좋겠죠. 개봉 소식이 있을 때까지 1일 1 검색하고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은 송중기의 보고타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로 이민을 가게 된 송중기가 밀수 시장의 큰 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수리남 느낌이 나죠. 내가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든 뭐든 빨리빨리 말 좀 해보라고 좀. 여기에 연기 장인 이희준이 또 다른 보고타의 성공한 사업가로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는 유승범이 이 역할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승범이 더 임팩트는 있었을 것 같은데 무려 90% 이상이 콜롬비아 로켓 촬영으로 진행됐다고 하죠. 보고타는 조만간 부국제에서 먼저 프리미어로 상영할 것 같은데 그때 평가에 따라 기대작일지 아닐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떠나서 수리남 안 보신 분이 아직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넷플릭스에서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한 달 구독료 뽕 뽑는 작품이라 볼 게 없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1화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변기태, 너 사탄 들렸어?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6만원대로 1년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나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공개 예정작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넷플릭스호의 동료가 되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도 가능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